영화에서 자주 다루는 판타지들이 있죠.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뭐든지 가능한 만능 해커라든지 몇 마디 말로도 이성의 마음을 훔치는 바람둥이 같은,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판타지는 여성 킬러 판타지입니다. 지난 공수도 리뷰에서 싸우는 미소녀에 대해 언급할 때 남성적인 판타지와 억눌린 욕망과 성적 갈망이 합쳐진 형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성 킬러는 그보다는 훨씬 기능적인 장르입니다. 우선 싸우는 미소녀가 대부분 내장 근육으로 대표되는 가늘고 여린 몸에서 남성을 억누르는 강한 힘을 표현하는 판타지를 보여준다면, 여성 킬러는 상대적으로 리얼리즘에 가깝다고 해야겠습니다. 영화에서 표현되는 여성 킬러들은 마치 독을 잔뜩 품은 장미처럼 아름답고 치명적인 존재들이죠. 강도 높은 훈련을 이겨내서 강력한 전투력을 지니게 된 데다가 성적 매력도 엄청나서 남성 타겟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여성 타겟도 대상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성 킬러, 스파이, 첩보원은 오래도록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실에서는 마타하리 같은 미녀 스파이가 실존했다고는 하지만 영화처럼 아름다움과 전투력을 동시에 갖춘 첩보원은 보기 어려울 겁니다. 현실과는 무관하게 캐릭터 자체의 매력은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영화들이 나왔죠. 릭 베송의 니키타가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지나 데이비스가 주연으로 나온 롱키스 굿나잇은 기억을 잃은 여성 킬러의 이야기를 다뤘고, 네이키드 웨폰은 여성 킬러 판타지를 더 가볍게 다룬 작품이었죠. 이안 감독의 색계에서는 유혹에 집중한 암살자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샤를리즈 테론이 아토믹 블론드에서, 제니퍼 로렌스가 레드 스페로에서 열연을 펼치기도 했죠. 당대 여자 배우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도 알만합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캐릭터들이거든요. 하지만 캐릭터의 매력만 가지고 밀어붙이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여성 스파이를, 킬러를 봤습니다. 에이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실패한 작품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에이바는 흔해 터진 여성 킬러의 서사에 알코올 의존증을 섞고 가족 드라마를 부어버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세 이야기가 각각 따로 노는 바람에 연결이 잘 안 되는 데다가 진행이 단조로워서 지루함을 야기한다는 거죠. 보는 내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한 장면들도 일품입니다. 출연하는 배우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정도 퀄리티의 영화가 나왔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흔해 터진 여성 암살자 이야기를 비틀다가 스스로 비틀려버린 영화 에이바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보는 내내 테넷이 떠올랐습니다. 테넷이 난해해서 이해가 어려운 영화라면 에이바는 그냥 못 만들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에이바가 테넷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야 대체? 우선 에이바는 흔해 터진 여성 킬러 클리셰를 그대로 따라가는 영화입니다. 군인인 타겟을 상대로 섹시한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다음 호텔방으로 데려가서 살인한다는 식의 영화 장면을 대체 몇 개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 개가 넘는 영화, 소설, 만화들이 머리에 떠오를 정도로 뻔한 이야기입니다. 내용도 간단해요. 조직의 암살자였던 에이바가 조직에게 쫓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직의 다른 암살자들과 대결을 펼치는 거죠. 영화는 에이바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암살자인 에이바는 자신의 존재의 이유, 행위의 정당성을 스스로 찾거나 부여하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정당성을 타겟, 상대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에이바가 묻는 질문의 정체죠. 너의 악행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나쁜 녀석인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즉 에이바는 죽는 순간 상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을 왜 죽였는지, 자신의 행동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는 행위의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이 곧 에이바의 세계를 망가뜨립니다. 솔직히 이런 흐름은 나쁘지가 않았어요.
문제는 에이바가 소속된 에이전시, 조직의 리더를 맡고 있는 사이먼의 존재입니다. 콜린 파웰이 사이먼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펼쳤는데 콜린 파웰 치고는 존재감이 미미한 것이 특징이죠. 아무튼 사이먼은 에이바를 제거하려고 하고 듀크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복잡해지죠. 존 말코비치가 연기한 듀크는 에이바의 스승이자 이 조직을 만들어낸 원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이바의 이해자이기도 합니다. 에이바가 알코올 의존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에이바의 곁에서 에이바를 지켜봐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듀크가 말하길 에이바는 듀크가 키워낸 가장 우수한 요원이면서 가장 아끼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에이바가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임무를 들어갔을 때 간단한 부분에서 실수가 생깁니다. 가명으로 사용한 이름이 잘못된 것이죠. 타겟은 손쉽게 살해했지만 에이바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여기에서 에이바는 격투, 사격, 유혹을 전부 활용해서 위기에서 벗어나죠. 듀크는 에이바에게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는 에이바에게 듀크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듀크가 사이먼을 찾아가서 묻는데 사이먼 역시 실수였다는 식으로 둘러대죠. 문제는 사이먼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이먼은 에이바를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치죠. 타겟과 대화를 나눴다고요. 저는 여기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타겟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금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이야기는 이게 정말 금기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 타겟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금기라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위험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타겟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은 주사를 놓고 나서 15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타겟은 확실히 사망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 만에 하나 이게 조직에서 만든 금기시 되는 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직에서 누구보다도 오래 있었을 듀크의 태도로 봐서는 죽을 일은 아닐 겁니다. 만약 죽을 일인데 듀크가 에이바를 감싸는 거라면 듀크도 죽을 일을 하는 것일 테니까요. 사이먼이 그냥 넘길 이유가 없죠. 즉 사이먼이 에이바를 죽이려 하는 동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이바는 딱히 위험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냥 임무 주면 임무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실력이 좋아서 늘 성공하는 에이스 요원입니다. 게다가 에이바는 지금 집안 문제로도 바쁩니다. 자기 전남친은 여동생이랑 사귀는데 여동생은 전남친 때문에 늘 근심 걱정이고 어머니의 건강 상태도 좋지가 않아요. 게다가 에이바는 여전히 알코올 의존증 치료 모임에 나가는 판이고요. 굳이 사이먼이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에이바는 바빠서 스트레스로 죽을 상황입니다. 게다가 에이바를 죽여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10번 양보해서 그래 에이바가 금기를 어겼고 타겟이랑 대화를 나누는 일이 위험한 일이라고 쳐요. 대체 뭐가 위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치자고요. 즉 사이먼의 입장에서는 에이바의 일처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데 그럼 경고 정도로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면 해고하면 그만이죠. 애초에 에이바는 사이먼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이먼이 굳이 에이바를 죽이려고 할 이유가 있나요? 만약 사이먼이 쾌락살인마가 아니라면 이 영화의 이야기는 그냥 엉터리인 겁니다. 차라리 사이먼이 듀크의 애제자인 에이바를 질투했다는 식의 이야기였으면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입니다. 아니면 에이바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될 조직의 비밀을 알고 있다거나 에이바의 성격상 해고되면 조직을 날려버릴 거라거나 그것도 아니면 사이먼이 에이바의 개라도 죽인 적이 있어야 최소한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고요 대체. 그리고 에이바의 감정 상태도 엉망입니다. 알코올 의존증에 심하게 시달린 탓인지 에이바는 스트레스만 받으면 술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상태입니다. 무슨 일만 났다 하면 바에 들어가서 위스키를 주문하거나 술 냄새 맡고 흔들리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에이바는 무슨 일만 있었다 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제시카 차스테인은 그 큰 눈동자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식으로 연기를 하는데 같은 방식의 눈물 장면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중에는 눈을 질끈 감아서 억지로 눈물을 떨어뜨리기까지 하죠. 그야말로 감성 암살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암살자의 전형입니다. 살면서 본 킬러들 중에서 아마 눈물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야기 진행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에이바에 이어 에이바의 여동생도 반한 마이클이라는 친구는 도박 비제의 허덕이죠. 여동생이 마이클이 사라졌다고 불안해하자 아침에 도박장에 가서 마이클을 구출해 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즉 저는 사이먼과 조직과 듀크와 마이클과 도박장의 토니가 연결되는 그림으로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결론은 전부 따로 노는 이야기였죠.
아시안계 조폭 리더인 토니는 인상적이었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영화는 중반부터 급격한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사이먼은 에이바를 죽이기 위해 대놓고 킬러를 보냅니다. 에이바는 천하무적이라서 킬러를 상대로 승리하고 듀크는 에이바의 말을 듣고 사이먼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사이먼과 듀크의 대결이 펼쳐지죠. 저는 여기에서도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듀크가 너무 경솔해요. 사이먼이 듀크를 속이고 에이바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여차하면 듀크도 죽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듀크는 혈혈단신으로 사이먼에게 따지러 갑니다. 결과는 죽음이었죠. 존 말코비치가 노년의 몸으로 보여준 액션은 대단했지만 결국 거기에서 끝납니다. 사이먼은 굳이 듀크의 죽음을 에이바에게 알려주고 그녀의 화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처리하기 위해 보스턴으로 날아가는 거죠. 저는 그 장면에서 빵 터졌습니다. 아무리 사이먼이 자기 실력에 자신이 있다고는 해도 1대1 승부를 위해 날아간다고요? 조직의 리더가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물론 듀크와의 대결에서도 굳이 1대1 승부에 집착한 것을 보면 사이먼의 성격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부분은 웃음 포인트였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에서 문제는 더 커집니다. 일단 사이먼은 굳이 에이바를 도발하는 멍청한 짓을 했어요. 듀크가 죽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에이바에게 보내거든요. 그러면 에이바는 아버지 같았던 듀크의 죽음을 알고 복수심에 불타 복수하러 가겠죠?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영화가 망작이 아니죠. 듀크의 죽음을 알게 된 에이바는 도망가려고 합니다. 맙소사. 오히려 최종 보스인 사이먼이 에이바를 찾아온다는 이 구도. 듀크는 에이바가 자신의 복수를 해줄 줄 알았겠지만 에이바는 전남친을 찾아가서 같이 도망가자면서 키스를 해댈 뿐입니다. 영화가 미쳐버렸죠. 마이클이 여동생 주디가 임신했다는 걸 말하자 에이바는 토니의 도박장을 쓸어버립니다. 제대로 된 삼류 영화죠. 굳이 토니를 살해하지는 않는 에이바. 저는 그 장면이 정말 이상했어요. 에이바가 토니를 찾아간 이유는 여동생을 위해서였어요. 마이클을 위협하는 것은 토니니까. 근데 토니를 죽이지는 않는다. 갑자기 불살의 신념을 지닌 옆 동네 나그네 검객이 되었다기에는 다른 이들은 여전히 죽이고 있습니다. 대체 왜 안 죽이는 걸까요? 열심히 도박장 운영하는 토니가 안타까워서요? 그리고 돌아온 에이바는 술을 퍼마시기 시작합니다. 작품 내내 나오던 알코올 의존증 이야기가 결말에 달하는 순간이죠. 에이바가 술을 입에 대고 그 술을 허겁지겁 마시는 장면은 가히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비극일까요? 에이바가 술을 잔뜩 마시고 자살을 기도하고 있을 때 사이먼이 나타납니다. 자살을 하려던 에이바는 갑자기 힘이 넘쳐나서 사이먼과 대등하게 싸웁니다. 술을 잔뜩 마신 상태로요. 그리고 사이먼은 갑자기 호탕하게 웃더니 다음에 보면 죽이겠다면서 얼른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족이 보고 싶어진 모양이군요. 저는 그 장면에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사이먼은 정말 절뚝거리면서 도망쳐요. 에이바는 술도 다 깼는지 총 한 자루 들고 뒤따라가서 사이먼을 죽입니다. 그리고 에이바가 늘 타겟에게 말을 걸었던 이유가 드러나죠. 인간은 엔딩,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끼는 것을 말하기 마련이라고. 사이먼은 대놓고 에이바에게 가족만은 건들지 말아달라고 말했고 에이바는 사이먼의 가족을 목표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이먼의 딸이 에이바의 뒤에 따라 붙으면서 엔딩입니다. 세상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영화입니다. 술을 마시고 죽으려던 에이바가 사이먼을 만나자마자 정신이 들면서 사이먼을 죽이고 뒤늦게 복수를 하는 이 장면은 괴상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에이바가 고전 끝에 사이먼을 죽이고 허탈함에 술을 마시고 취하는 상황에서 사이먼의 딸이 에이바의 방으로 향하는 그림으로 엔딩을 내야 이 영화가 좀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스토리가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액션마저 엉터리입니다. 이 작품은 본 시리즈처럼 카메라 흔들기, 존윅처럼 정적인 액션 보여주기 위해서 후자를 선택했죠. 문제는 액션이 뻣뻣하고 비슷한 동작들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존윅처럼 택티컬한 면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야기 구성도 제각각 노는 데다 인물들의 선택이 전부 다 말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시대착오적입니다. 이 영화보다는 90년대에 나온 롱키스 굿나잇이 훨씬 세련되었습니다. 아마 에이바가 공원의 물속에서 나오는 장면은 롱키스 굿나잇의 장면을 오마주한 것 같은데 적어도 그 영화보다 세련됨에서는 좀 나아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알코올 의존증이나 도박 중독을 여전히 다루는 것도 올드합니다. 영화가 전반적으로 80년대, 90년대 감성입니다. 이 영화를 보느니 차라리 오케이 마담을 보는 게 낫겠습니다. 엉터리 여성 킬러 영화, 시대착오적인 첩보 영화, 에이바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2점입니다. 애초에 에이바가 속한 조직은 대체 어떤 조직입니까?
이 조직의 형태와 목적, 동작하는 방식이 선명하지가 않으니 이야기가 더욱 조잡하게 느껴집니다. 코드네임을 말하는 장면은 뭔가 있어 보이는 척 폼은 다 잡지만 알고 보면 조직의 보스가 직접 에이바 잡겠다고 움직이는 동네 양아치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은 관객을 허탈하게 만드는 요소죠.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